네, 반갑습니다. 차트프로 해외선물 기초편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매매일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쓰면 죽는다. 자극적으로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그만큼 매매일지를 안 쓰게 되면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보고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저 모셔가지고 매매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쓰긴 쓰는데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다가 말아요. 그리고 또 수익 나면은 그래도 좀 쓰시려고 하는데 손실 보면은 뭐 거의 그냥 안 쓰고 다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왜 매매일지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차트 공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매매일지입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는 꼭 써야 되는데 왜 써야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바둑기사 이세돌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대구 끝나고 복귀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 뒀고 상대가 어디에 뒀는지 다시 한번 다 실제로 두어보면서 복귀를 한번 해보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된대요. 즉 우리도 매매를 하면서 복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클릭을 해서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익절을 했는지 혹은 뭐 손절을 했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이 써야 되는 이유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거를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매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주식이나 선물이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원칙 세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을 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키는 건 누구나 못해요. 즉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원칙 세우는 거는 세울 수 있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왜 지킬 수가 없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원칙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을 안 하면 정말 죽는다는 것을 알면 지키게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원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매매일지예요. 매매일지를 통해서 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이제 폴더별로 막 분류를 해놓고 자료를 막 수집해놓고 내가 매매한 거,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서 이런 패턴에는 여기서 컷을 안 하면 무조건 이거는 죽는구나 라는 걸 알면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매일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매일지를 써야 실패, 왜 내가 손실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손실 본 그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손실 볼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원칙을 세우고, 원칙도 이제 세울 수 있겠죠?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매매일지를 쓰셔야 된다. 자, 그럼 매매일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릴 텐데, 자,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방송에서 우리 매매한 매매일지인데요.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요거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매매일지 하면 여러분들 매매일지 하면 이제 유튜브에 제가 검색도 한번 해보니까 엑셀로 매매일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엑셀로. 그러니까 어디 진입, 뭐 얼마 수익, 뭐 며칠 날 어디 진입, 몇 계약, 얼마 수익, 뭐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데이터로 그냥 글로써 저장을 해두는 분들이 계신데,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엑셀로 매매일지를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차트 없이
글로 그냥 매매일지를 쓴다 그러면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벌었고 얼마 손실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결과만 집중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엑셀로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차트에 이렇게 제가 쭉 글을 써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에다가 매매일지를 쓰셔야 돼요. 차트에다가. 그리고 이 차트는 1분봉이거든요. 1분봉. 30초봉 아니면 1분봉에다가 매매일지를 쓰시는 게 좋다. 이유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에 딱 대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서 진입을 했는지 이렇게 전 도형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모, 파란색 네모 박스가 매도 진입이나 청산했다는 얘기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매수 진입이나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요 1분 차트인데 1분 차트죠. 1분 차트에서 정확히 1분 그 캔들에다가 딱 표시를 해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매매일지 쓰고 여러분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계속 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딱 이 매매일지를 봤을 때 한눈에 들어와요. 아, 어디서 매도 진입했고 어디서 청산했구나. 어디서 매수 진입했고 어디서 컷했구나. 이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도형으로 표시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입 가격, 그 다음에 진입 계약수를 먼저 적으시고 그 이유를 밑에다 적습니다.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하는데 뷰는 하방 뷰에서 역 N자형, 역 N자면은 N자가 이거잖아요. 역 N자면은 지금처럼 이거거든요. 역 N자형으로 요 전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에서 익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라인에서 익절. 그래서 수익이 9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바로 돌파한 이 마디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트랩이 됐잖아요. 트랩이. 그래서 뷰는 매도였지만 이게 다시 전고점을 바로 돌파했으니 다시 요번에는 전고 돌파할 때 매수 진입을 한 계약을 했고, 이거 실제 우리가 매매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전에 이 마디가 트랩이었고, 그 다음에 전고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일단 트랩이 나왔기 때문에 눌려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매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진입을 한 거였어요. 한 계약.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못 가고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랩이었는데 그래도 반등이 이게 만약에 밑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오고 갈 확률이 높아서 추매를 했는데, 추매한 이유는 이제 허리 라인 기준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매를 했어요. 허리 라인 기준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트 분석은 다시 이제 차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허리 기준가에서 추매를 했다. 근데 결국엔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컷자리를 만들어 줬으니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고 총 요 매매에서 200만원 손실을 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컷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제가 이제 써놨는데, 위 기준가에서 이제 컷을 했어야 되는데, 즉 여기서 제가 적어놨죠. 1차 컷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컷을 했어야 됐다 라는 얘기고, 추매로 대응하면 지금처럼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위험했으나 그래도 초보자가 아닌 중급 상급자들은 이게 이제 트랩이면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그래서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한번 리스크는 있지만 시도해 볼 만했다. 즉 이 얘기는 손실이 크지만 추매로 대응하면 손실은 크지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위칭 했거든요. 매도로 2계약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끊고 또 뭐 진입해서 수익 봤는데, 그래서 200만원 손실을 다시 수익으로 찾아왔는데, 즉 이런 물론 이제 이런 추매는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물타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중상급자 가시면 시나리오를 세운 상태에서 리스크가 또 리스크 관리가 되시는 분들만 이제 이런 물타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중상급자 가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 이건 뭐 저는 이제 매도 진입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고 뭐 매수 진입은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색깔을 이제 배경색을 넣었는데, 이건 여러분 뭐 기호에 맞게 색깔 선택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클릭한 그 캔들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유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매매한 것만 해놨지만 나중에 이제 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뷰는 뭐 전체적으로 대추세, 뭐 중추세가 뭐 상방이니까 오늘 소추세가 뭐 하방이지만 결국 어디를 돌파하면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도 쭉 이제 뭐 큰 그림, 뭐 작은 그림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대중소 추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적어 놓으셔도 된다. 꼭 이렇게 매매한 것뿐만 아니라 뷰에 대해서도 일지를 작성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회원분이 작성한 거 잠깐 한번 보고, 회원분이 작성한 매매일지 잠깐 한번 보고, 굉장히 작성을 잘 해주셨죠? 딱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글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 알아보기 쉽게 적어 두시면 돼요. 뭐 글이 많으면 뭐 좋겠죠.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 둘수록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제대로 내가 어디서 진입했는지 표시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이 기준선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트도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실 때 이렇게 기준선하고 뭐 추세선도 뭐 이렇게 막 정신없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준가로 우리가 이제 진입과 청산의 어떤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막 지저분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히 적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HTS 상에서 어떻게 텍스트는 어떻게 작성하고 도형은 또 어디서 갖고 와서 넣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